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투자와 소비가 부진한 데다 농산물 가격까지 떨어진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대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폴더블 폰을 공개했습니다. 세로축을 중심으로 접히는 기존의 갤럭시 폴드와는 다르게 이번엔 가로축을 중심으로 접는 방식입니다. 오늘부터 은행권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하나의 은행 앱으로 모든 은행의 금융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오픈뱅킹의 의미와 활용법에 대해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지난달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집계한 국가별 소비자 물가 통계에 따르면 9월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0.4%로 OECD 회원국과 가입 예정국 등 40개국 중 가장 낮았습니다. 민간 투자와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까지 하락한 것이 급격한 물가 상승률 둔화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28일 최근 물가 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등 공급 측 요인뿐만 아니라 수요 위축도 물가 상승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대폭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도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반면에 아파트 전세가는 매매가처럼 상승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올해 1월만 해도 59.8%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9월에는 1.8%포인트 낮아진 58%를 기록했습니다. 전세가율 하락세는 강남보다 강북이 더 컸습니다. 지난 1월 강북의 전세가율은 63% 수준이었지만 9월에는 61.1%로 나타났습니다. 9개월 만에 1.9%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같은 기간 강남의 전세가율은 57.1%에서 55.4%로 1.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전세가율은 매매 가격과 전세가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비율인데 이번 전세가율이 하락한 것은 전세값보다 매매가가 더 많이 상승했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 전세가율 하락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전세값이 오르지 못한 것은 전세가의 안정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오른 데다 보유세, 종부세가 강화됐고 대출이 어려워지는 등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방식의 접는 휴대폰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출시한 갤럭시 폴드가 세로축을 중심으로 접혔다면 이번엔 가로축을 중심으로 접는 방식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기술력 우위를 드러내고 시장을 발빠르게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가로축을 중심으로 위아래가 접히는 방식의 휴대폰. 접힌 모습은 정사각형 형태로 반지갑을 열고 닫는 것처럼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방식의 접는 폰을 깜짝 공개한 건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2019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폴드는 책이나 수첩처럼 세로축을 중심으로 안으로 접히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이번에 선보인 폰은 가로축을 중심으로 조개 껍데기처럼 위아래로 여닫을 수 있습니다. 새 제품의 명칭이나 출시 시기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But the amazing thing with the foldable technology is that it can also become more compact. This brand new form factor we're now exploring will not only easily fit in your pocket, but it also change the way you use your phone, even when you take photos and videos. 글로벌 기업들도 앞다퉈 폴더블 폰의 성장세를 점치고 시장 공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화웨이는 다음 달 밖으로 접는 아웃폴딩 방식의 메이트 X 출시를 앞두고 있고 TCL은 Z 형태로 2번 접히는 폴더블 폰의 시제품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오늘부터 은행권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은행과 은행 간의 칸막이가 사라지는 큰 변화죠. 오픈뱅킹의 의미와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팀의 고현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픈뱅킹 하면 이름은 좀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거든요. 핵심은 쉽게 말해서 어떤 겁니까? 네, 오픈뱅킹은 그 하나의 금융앱에서 모든 은행 계좌를 한꺼번에 관리하고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은행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던 결제 기능이나 잔액이나 송금인 정보 등 이 데이터를 공개해서 서로 활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간의 장벽이 없어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예. 이제 올 연말인 12월 18일부터는 이제 핀테크 기업들도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데이터 사업자라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오픈 뱅킹 플레이어들은 훨씬 더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네. 향후 12월 18일 이후에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첫날이었거든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오늘 오전 9시부터 그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0개 은행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에 맞춰서 이제 뭐 각종 이벤트들도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떤 은행의 모바일 앱을 이제 주거래 플랫폼으로 삼을 건지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경품 추첨 이벤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은 산업은행이나 SC제일은행, K뱅크 등 8개 은행도 순차적으로 이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라서 앞으로 한 달여간은 이제 오픈뱅킹 홍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은행 앱에 들어가면 무조건 되는 건 아닐 것 같고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이제 들어가면 이제 바로 다 알아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앱에 들어가서 그 오픈뱅킹 서비스 탭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서 나의 타인 계좌를 이제 하나씩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등록하고자 하는 은행을 지정을 해서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한꺼번에 불러올 수도 있고 이제 지정을 해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마지막 단계에는 개인정보 그 제공이라던가 아니면 추심이체 출금 동의를 받는데요. 체크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오픈뱅킹을 이용했을 때 크게 달라지는 게 궁금하고요. 어떤 걸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한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나의 그 숨어있는 금융자산을 한꺼번에 찾아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그 점이 가장 편리해지는 겁니다. 예. 계좌를 한 번만 연결을 해두면 개별 은행 앱에 따로따로 들어갈 필요가 없이 이제 한 번에 관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KB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월급날이라던가 뭐 카드 결제일, 자동이체일 때에 이제 이런 특정한 날마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계좌 간 이체를 많이 한다는 거에 착안을 해서 이제 잔액 모으기 서비스도 오늘 함께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은행 앱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굉장한 장점이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은행권에서는 고객들이 자사의 앱을 쓰도록 하기 위한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은행의 그 모바일 뱅킹 앱을 이제 주거래로 쓰느냐, 그쵸. 그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플랫폼 경쟁이 심화될 걸로 보이는데요. 저 때문에 투자 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자산 관리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이런 식의 뭐 좀 업그레이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렇다면 이제 참신한 금융 상품이 이제 중요해지니까 이것을 위한 경쟁도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은행들이 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앱을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오픈뱅킹 서비스가 제2, 제3의 토스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이제 지금 현재 그 출금이체 수수료 비용이 500원인데요. 이게 오픈뱅킹이 되면서 수수료가 50원 또는 이제 30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고 그리고 중소형 기업 같은 경우는 20분의 1의 가격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보니까
또 그리고 거래 내역이라던가 잔액 등 조회 비용도 역시 현재 10원, 50원씩 들던 게 5원, 20원으로 이제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토스가 오픈뱅킹 전에 제공했던 서비스를 이제 더 싼 가격에 다른 스타트업들도 이제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토스뿐만 아니라 통합 자산 관리 서비스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뱅크샐러드 같은 그런 기업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오픈뱅킹의 핵심이 금융의 무한 경쟁 바람을 불어넣어서 결국엔 소비자 후생을 크게 높인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도 일주일 뒤인 11월 6일 오픈뱅킹을 주제로 금융자산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변화를 읽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 신청해 주시면 된다고 하네요. 고현정 기자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로 제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인건비 상승과 인력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은 골머리를 앓고 있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노동계 대표와 만나 상생의 길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정세미 기자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노동계와 소통에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겁니다. 오늘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 등 중소기업과 노동계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5.8%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인건비 상승과 인력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이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노동계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65.8%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쉽게 따지면 3개 회사 중에 2개 회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용자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준비가 좀 안 된 게 사실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노사가 일단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주영 위원장은 노사 협력의 필요에 대해 공감했지만 제도는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회에서 다양한 법들이 논의되고 있지만은 노사정이 합의한 그런 내용들을 훼손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정말 그 어려운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노사정이 실태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런 기업에 어떤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고 맞춤 처방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편 오늘 간담회를 통해 중기중앙회와 한노총은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장과 노사 합의를 전제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10월 코스피 일평균 거래 대금이 4조 3천억 원대로 2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거래 대금 감소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결과 발표와 미중 간 무역 협상 등을 앞두고 시장의 관망 심리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10월 코스피 거래 대금이 2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9일까지 코스피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4조 3,083억 원으로 지난 2017년 1월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거래 대금 감소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결과 발표와 미중 무역 협상 등을 앞두고 확산된 관망 심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시장의 관망세가 퍼지면서 코스피는 지난달 24일 이후 한 달이 넘도록 2,10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가 뚜렷합니다. 10월 들어 기관은 약 1조 1,200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5,900억 원, 8,300억 원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거래대금 회복과 박스권 탈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 심리 개선이 필요한 상황. 그러나 대외 변수가 어느 정도 해소되기까지는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11월 중순 미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무역협상 결과 확인 이후 국내 증시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며 이때까지 코스피는 2,000에서 2,100 사이 박스권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11월 코스피 예상 밴드는 2,000에서 2,150이지만 미중 무역 분쟁 확전 개연성이 사라진다면 예상 밴드를 상회하는 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중 무역 분쟁을 변수로 꼽았습니다. 대외 변수 해소 여부가 가시화될 11월 중순까지 코스피 관망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코스닥 기업 아리온 테크놀로지가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배터리 전문 기업과 손잡고 배터리 하드웨어 유통 사업에 나서기로 한 건데요. 이 밖에 미디어 커머스, 디지털 플랫폼 등 신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셋톱박스 개발 기업 아리온 테크놀로지가 2차 전지 사업을 시작합니다. 미국 배터리 플랜트 전문 기업 엑스에너지와 협약을 맺고 엑스에너지의 배터리 제품에 대한 아시아 총괄을 맡게 된 겁니다. 신사업 먹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엑스에너지의 그 상품과 제품과 저희랑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아시아 총괄 벤더권을 얻게 됐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 유수의 전자기업들이나 아니면은 뭐 현대, 기아차 같은 이제 전기차를 개발하는 회사들이랑 같이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엑스에너지는 인텔, 모토로라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해군, 에너지부 등으로부터 총 80만 달러 이상을 투자받은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과도 위성 사업에 대한 기술 제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엑스에너지가 생산하는 제품은 고성능 충전식 리튬 금속 전지입니다. 고온에 강하며 기존 제품보다 가벼우면서도 충전 속도, 출력 부문에서 더욱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엑스에너지 측의 설명입니다. 기존 반도체 양산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해 생산할 수 있어 제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아리온 테크놀로지는 2차 전지 사업 외에 미디어 커머스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디어 커머스란 SNS 콘텐츠 등을 통해 제품을 직접 홍보하는 방식의 사업 모델로 유통비는 낮추고 수익은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디어 커머스 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 9월에는 영국의 디지털 플랫폼 회사 인코라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뷰티, 헬스케어 제품군으로 시작해 상품 다양화와 판로 확대에 나서겠다는 것이 아리온 테크놀로지의 계획입니다. 치명진 대표는 앞으로 기존 셋톱박스 사업에 더해 2차 전지, 미디어 커머스 사업을 통해 수익을 다각화해 흑자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건설업자라는 명칭이 건설사업자로 전면 변경됩니다. 30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이 같은 용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 공포됐고 내달부터 시행됩니다. 건설업계는 그간 건설업자라는 용어는 업자 등의 표현으로 건설업을 비하하는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 수단으로 쓰여와 건설사업자 명칭 변경을 통해 건설기업과 참여자들의 위상을 높이고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주연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산업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건설 분야에서 노가다나 토건족 등과 같은 부정적 용어를 없애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회장은 또 건설사업자들도 일부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인류건설, 깨끗한 경영, 나눔의 경영을 실천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전문기업 지누스가 앞으로 연간 10개국 이상에 새로 진출해 제품 공급 국가를 10개국으로 늘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윤재 지누스 대표는 오늘 코스피 시장 상장 후 간담회를 열고 캐나다에서도 온라인 넘버원 브랜드가 됐고 올해는 호주와 일본 등 5개국에 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979년 설립된 지누스는 지난 1989년 텐트 회사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지만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에 2005년 상장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후 기존 텐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매트리스와 침대 등 가구 사업을 시작했고 자체 브랜드 온라인 판매로 판매 방식도 바꿨습니다. 이어 세계 최초로 매트리스를 박스에 넣어 판매하는 등 혁신적인 시도에 성공하며 2015년엔 아마존 베스트셀러 업체로 선정됐고 코스피 재상장에 성공한 겁니다. 지난해 기준 지누스의 미국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 점유율은 27%가 넘습니다.
이번 재상장을 계기로 2039년엔 매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지누스의 목표입니다. 지누스는 코스피 상장 첫날인 오늘 공모가 7만 원보다 높은 73,500원으로 출발해 약 11.3%가 오른 81,8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직접 배달하는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고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1도, 대구는 2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복산 행각에 의해 오늘 밤 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아침엔 쌀쌀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은 맑지만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전국 보통 단계를 보이겠지만 오후에는 대기오염물질이 서풍을 타고 들어오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나쁨 단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외출 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맑은 날씨 속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춘천의 아침 기온은 5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맑겠고요. 낮 동안 속초와 강릉 22도, 울진은 23도가 되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7도로 시작해 낮에는 22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내일과 모레 사이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강원 영동은 주말부터 점차 흐려져 일요일에는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만으로 모든 은행 계좌를 출금 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 오늘 시작됐다는 이야기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기존에 은행마다 앱을 깔고 써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등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름과 다르게 쉽고 간단해졌다고 하니까요. 모바일을 통한 금융 거래가 잦으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